생동차를 원래 목표로 하셨나요? 네, 원래 저는 직장 관둘 때 딱 모아둔 돈 끝날 때까지만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딱 잘 아니면 돈이 끝나는 원래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잘 돼가지고 저도 처음부터 생동차만 생각을 했고 생동차를 노려서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일자리 본전이고 2년 차가 된다면 1등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하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업 일정을 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 강의 시즌에는 자막 공부를 시작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아도 외워라도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학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거 외워라 하면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기본 강의 당시에도 이제 거의 실무가 이제 초반에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실무 70% 이런 것도 15%씩 해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주에 배운 거는 꼭 외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실무 문제풀이가 처음에는 진짜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속 풀라고 하는 걸 이제 무조건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말씀하셔가지고 기본 강의 때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푸는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론은 그냥 외우라고 그런 것만 외운 거예요? 독해가? 책 읽어보고? 네, 저는 원래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을 정말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뭐 외우면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는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법규도? 네, 법규도 이제 까먹더라도 외워보자 이 생각으로 계속 기본 강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생각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자꾸 풀어오라고 했었어요. 강강이 엄청 했어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일단 개별 스터디를 뿌리고 돌이켜봤을 때 그게 하우패스를 다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진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실무에 저는 비중을 한 80% 정도 주면서 그리고 이론은 기본 강의만 들었었고요. 기본 이론은 이해하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써놓는 건지를 이해하자라는 맛보기지만 집중을 하는 맛보기를 그렇게 이론했었고요. 법규는 솔직히 세 과목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해서 제일 비중을 낮게 둬서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만 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냥 그걸 그냥 풀고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엔 하나에서 한 개 왔고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30분 보면서 무슨 내용을 하고 지금 뭘 골라라는 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결국은 답안지를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잡은 논점과 답안지에 표현되어 있는 논점 간에 그 격차를 좀 줄이고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답안지를 덮어놓고 제가 논점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시킨 이유를 알게 됐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봤었어요. 남들보다 한 번 더이라도 더 풀어보면은 좀 그렇게 더 잘 나올 때가 있었고 또 내가 좀 게을르게 했을 때는 바로 점수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꼭 저 20대 안에는 들어야겠다. 9월부터 연기 내지는 문틀 과정가 시작되고 또 대부분 이제 1차를 들어간 시기가 9월 정도 또는 10월 정도 될 텐데 그때의 어떤 1차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제가 원래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제 최면호 공화사님 강의를 갈아탔었어요. 기존 강의는 이 목차가 나오면 여기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제가 틀에 박힌 걸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와서 제가 좀 너무 좋았던 게 강의 준비를 딱 틀에 박혀서 해오신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하는 게 너무 제 스타일이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 사람도 2, 3초 만에 생각해서 나올 수 있는 걸 내가 왜 따랐어야 될까? 나도 2, 3초 만에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은 내가 공부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펼칠 수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일단 연기 일지하면서 제일 독종도 이제 물론 포함해서 스터디랑 같이 하면서 좋았던 점이 매일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무언가 나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쨌든 다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가질 수 있었던 게 일단 1차적으로 좋았고 누군가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그 전문가께서 평가자님들께서 딱 제시를 해줘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풀어봤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1차 관련된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는 과는 관련이 있는데 그럼. 안 가서 관련이 없게 아니 뭐 공인중개사를 했었나? 저는 1차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했었어. 저는 역사학과 나오고 제약회사 다녔습니다. 1월부터 그러면 1차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뭐 기본 강의부터 들었어요? 아니면 문제풀이를 들었어요? 아니면 뭘 들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부터 나왔어요. 1월부터? 처음부터 나갔지만 기본이랑 문제풀이를 애초에 이것만 들을 생각해도 저는 다음이 없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서 줄거나 집중하면 끝이야 생각 엄청 긴장감을 엄청 많이 갖고 저도 1월 달부터 아니고 제가 기억으로 11월 달 정도 초쯤부터 이제 2차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1차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현강보다는 좀 인터넷 강의를 계속을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고 넘기면서 1차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1차를 몇 시부터 공부했어요? 하루에? 11월 달에? 11월 달쯤에 1차 할 때는 정해진 건 없었고 2차 하다가 지루할 때 지루할 때? 네. 강의를 듣는 식으로? 거의 이제 밤에 어. 이렇게 문제 풀다가 눈 아프고 그럴 때 컴퓨터 켜놓고 강의를 보자. 이 사람들 지금 2차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1차를 지금 레저처럼 한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받다 말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1차는 상당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의 방법론 측면에서 어쨌든 2차에 대한 공부 방법을 이렇게 따랐으면 1차는 더 잘할 수가 있지. 모의고사 봤어요 1차? 몇 월부터 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3번 했는데 그거 처음부터 다 봤어요? 봤습니다. 저도 다 봤고 저는 어. 모의고사 볼 때 마지막 모의고사 볼 때까지만 해도 점수가 안 나왔었어요. 둘 다 안 나왔었어요? 네. 여기서 좀. 그러니까 이제 행동차로 붙어야 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리스키한 방법이죠.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3월에 우리가 시험 밀렸잖아요. 3월부터 6월까지 1차 공부는 얼마나 했어요? 저는 시험식 2주 전까지 2차 하고 안 하고 또? 네, 그래서 모의고사 처음 밀리기 전 모의고사 점수 때보다 평균이 한 7, 8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 저도 밀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1차 덮어버리고 저는 6월달에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계속 2차를 하다가 마지막 한 달은 1차만 이렇게 몰아서 했어. 제가 그래서 1차 성적도 원래는 불합격이었었는데 그 이번에 오답 2정점 아 그걸로? 그걸 살아가지고 2차 시험장까지 갔어요. 여기는 1차는 성적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평균은 한 70점대요. 그래도 회계가? 회계가 어려웠어서 저는 45점. 45점으로? 근데 이제 그거 좀 이해는 가는 거냐면 1차부터 공부를 보통 시작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잡는데 공부하는 신용만 내는 게 거의 3개월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보통 그렇죠.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공부 제대로 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래서 2차 선행학습을 강조한 이유도 왜 그런 이유도 좀 있어요. 왜냐면 2차는 액티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근데 또 폐해가 뭐가 나타나니까 2차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처음에. 근데 와, 진짜 목숨 걸고 하면은 확실히 그런 건 있죠. 2차부터 목숨 걸고 하니까 1차 공부 자체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긴 하죠.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게 있는데 이게 2차는 정말 액티브하고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1차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2차는 체력 소모를 해야 되는 거고 1차는 체력을 좀 아낄 수 있는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그 저녁 전까지 2차를 하고 저녁에 1차를 하면은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을 생각이기 때문에 2차에서 힘을 다 빼고 1차는 솔직히 팔짱 끼고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생각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2차는 항상 생각하는 걸 배우려고 했어. 그렇지. 상대적인 거라서 그런 거 같아요. 항상 1차 들을 때도 그 1차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 맞을 필요가 없다 1차는 그냥 저도 공부할 때 그 생각으로 이거는 내가 그냥 평균 60점만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1차를 좀 시간을 아끼면서. 1차를 보고 나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저는 1차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1차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동안에 1차만 집중을 했었으니까 다시 이제 2차 책을 보려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풀었어요. 다시 풀다 보니까 다시 이거 그랬구나, 다시 외우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약간 저는 실무 비중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이론은 제가 개념은 계속 외웠지만 개념만으로 글을 쓰기엔 부족해가지고 목차를 다 외웠어요. 문제에 대한 목차를 잡고 거기에 개념들을 약간 쑤셔봤고, 나중 가서는 이제 좀 내용적인 부분도 챙기려고 답안지도 많이 참고를 하고, 아니면은 스터디 때 점수가 잘 나왔던 분들이나 아니면 단연차 분들에게 좀 많이 물어봤어요. 법규는 이제 이 서브가 다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 좀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새로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저는 수업 기간 내내 1차 끝나기 전에 목표가 실무와 이론을 잡는다였는데, 그 덕분에 1차가 끝나고 왔을 때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론은 좀 편한 거였고요. 제가 법규가 거의 딱 1년 2개월 전쯤에 기본 강의 좀 대충 드는 정도여서 마지막 1차 끝나고 법규에 저는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었어요. 사실 또 공부를 해온 과정만큼 또 중요한 것이 시험 당일날의 어떤 판단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들인데, 시험장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다, 시험 시간에 뭐 이런 거 했었다, 아니면 쉬는 시간에 이런 거 했었다,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저는 일단 실무는 이번에 1번이 좀 시간이 조금 걸렸었어요. 2번을 푸는데 정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3번 넘기니까 또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수업 때 배웠던 개념들을 어떻게든 쥐어 짜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답안지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뭘 썼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2, 한 번은 풀었고 4번은 다행히 또 아는 문점이 나와가지고, 이론 같은 경우도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쓸 수 있겠다라는 논점이었고, 저 같은 경우 2번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3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심해 하지라고 생각하고 3번에 먼저 풀었는데 그냥 대충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회생활도 이 정도는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했는데 맞춰도 좀 괜찮은 점수가 나와요. 2번은 제가 정말 안 쓰는 방법인데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지역 분석을 다 따랐어요. X 점프는 Y 점프 다 따라서 득점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한 4, 5점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다. 이론은 이번에 보상평가에 거래사례비로 적용한, 그건 제가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해본 부분이거든요. 점수가 잘 오지 않았는데 어제든 시간 안에 생각을 많이 했던 거니까 실무 때문에 이미 너무 펀치를 세게 맞아서 이론 공부 때 어떻게 쓴지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론을 하던 대로 아마 스터디 때 연습하는 대로 썼고, 법규도 다행히 아무 문점들이 다 나와서 무난하게 쓰고 위키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초시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지. 네. 제시였다, 2년차였다라면 네. 긴장감이 더해서 오히려 2년차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박성현 평가사는 다음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2차 보고 나서 공부를 안 했을 거고. 저 했습니다. 했어? 진짜 보고 나서 떨어졌다. 그냥 집에 돈 좀 빌려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집에서 2주 쉬고 나와가지고 학원에서 또 이제 다른 스터디 친구 구해서 아침에 10월 시작할 때부터 시험 보기 그 발표 전날까지 계속 스터디는. 어때? 그때 10월달 했을 때 그 집중력이 나왔나? 아니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스터디 하려니까 끝나고 나서 막 점심 먹고 나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시험을 한번 찾아만 보게 되면 본인이 객관화 맞네, 나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붙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 놓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은 진짜 생동타처럼 마음을 먹고 해서 확 쏟아붓고 한 달 쉬어라. 그리고 한 달 쉬고 나서 이제 뭐 실무만 조금씩 풀면서 이런 것도 그냥 슬슬 책이나 읽어보다가 그 시험 발표가 나고 나서부터 또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해 2년차에게 맞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쉬어라 애만 포커스를 맞춰갖고 듣는단 말이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차라리 쉴 때 쉬고 한 달을 쉬고 할 때는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한 번 느슨한 텐션이 버릇이 들면 이거 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세게 푸셔질 때 텐션이 이렇게 안 올라오고 잔잔하게 하다가 잔잔한 상태에서 시험 보고 확 떨어졌다가 떨어져서 이 잔잔함도 못 올라오고 막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시험에 들어가 버려요. 2년차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나쁜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마지막으로 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스터디는 다 나갔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핑계로 안 가긴 했는데 그 풀기는 풀었어요. 제가 스터디는 그 1차 시험 보기 전에 두세 번 정도는 안 나가고 그거 말고는 싹 다 왜냐면은 이게 모르는 문점이어도 강평을 들으면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를 채워넣을 수가 있었고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또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실무 같은 경우에도 늘 항상 중급 체계에서만 풀던 거 외적으로 또 다른 이렇게 이제 강평이나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은 좀 모르더라도 좀 나가보자.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의를 듣다가 어려워서 갈아타고 이 강의를 듣다가 또 어려워서 갈아타고 약간 그런 거는 뭔가 제 생각은 지향하는 게 뭔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혼선이 될 것 같은 자기가 어떤 강의를 듣던 그걸 믿고 한번 열심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1년차든 2년차든 그 연차는 짧을 수 있지만 그 정말 공부를 해보면 일주일 한 달이 정말 길고 힘들잖아요. 저는 쉬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고 그 자기만의 그런 스트레스에서 약간 벗어나서 일탈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뭐 어떻게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고생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합격하셔갖고 뭐 이제 뭐 법인 취업도 다 된 상황이니까 열심히 잘 하셨다, 고생하셨다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일단 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